전라남도 신안군의 외딴섬에서 발생한 장애인 근로자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와 재발을 막기 위한 인권보호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취약지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여성의 경력 단절 여부에 따른 임금차가 월 54만 8천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제2차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제4대 신임 이사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장애인으로서 40년간 장갑 제작업체를 운영해온 백규현 신임 이사장은 센터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최근 전남 신안군에서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전라남도가 경찰 등 관계당국과 인권협의체를 구성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첫 소식 배상훈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장애인이 수년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노동을 강요당한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대한 후속 조치가 촉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는 지난 17일 박준영 도지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영광 신안군수, 전남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긴급대책회의에는 인력 모집이 어려운 염전과 양식장의 일부 고용주들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모집해 무임금 또는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인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하고 염전업체로부터 고용 실태를 보고받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기적인 점검에 나서는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상훈입니다. 출산이나 육아로 일을 그만뒀던 여성이 다시 복귀하게 되면 경력을 계속 이어나간 여성보다 한 달 월급이 54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 여부에 따른 임금 차이가 월 54만 8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25세에서 59세에 결혼과 임신 또는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5,85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중 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은 5,493명, 이들 중 58%인 3,185명이 경력 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66.3%,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149만 6천 원으로 경력 단절이 없는 여성 취업자의 월 평균 임금 204만 4천 원에 73.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절반 이상이 적정한 수입이라고 답했고 자녀 양육과 보육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2차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기본계획에는 재취업 및 일하는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 과제들이 담길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장애인 기업을 육성하고 장애 경제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제4대 백규현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박고은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08년 출범한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장애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온 이곳. 지난 18일 제4대 백규현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장애 경제인들을 비롯한 국회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임원진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지난 3년간 센터를 위해 힘써온 박기경 이사장은 센터의 성장을 도운 중소기업청과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등의 감사의 인사를 전한 한편 백규현 신임 이사장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갑 제작업체를 경영해왔던 만큼 장애 기업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회사를 경영하면서 습득한 경영 노하우와 장애인으로서 경제활동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센터는 앞으로 모든 지원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고객 만족과 운영 내실화를 실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앞으로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가 노인을 성폭행하거나 성희롱하면 곧바로 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폐쇄 명령 처분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종사자가 수급 노인을 성폭행해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후 두 번째 위반부터 지정 취소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은 최초 위반 때부터 강경하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깎아주거나 수급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도 신설돼 적발되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의 건립을 추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달 중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공모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50억 원을 들여 올해 4개소를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으로 이곳에 장애인을 위한 탈의실, 경사로, 롬볼 경기장, 좌식 배구 경기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지난 17일 밤에 일어난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로 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폭설로 지붕에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저녁 경주 마우나리조트 내에 있는 2층짜리 체육관 건물이 붕괴돼 부산 외국어대학교 신입생 환영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연일 내린 폭설로 인해 조립식으로 지어진 체육관 지붕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갑자기 붕괴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리조트에는 560여 명의 학생들이 입소해 있었고 이 중 300여 명은 강당에 있었으나 사고 당시 190여 명은 대피했지만 110여 명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건물 더미에 깔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대학생 9명과 이벤트 회사 직원 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 통합지휘소를 운영해 사상자 구호와 피해자 합동분향소 설치, 장례 지원 등에 나선 상태입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직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다중 이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시 한번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으며 대구지방검찰청은 1차장 검사를 본부장으로 해 강력부 검사 전원과 경주지청 검사들을 수사대책본부로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소리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해 녹음된 책인데요. 경기도립극단이 지난해부터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해 소리책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도서관입니다. 일주일에 대여섯 권을 읽을 정도로 책을 좋아하는 정민원 씨는 요즘 소리책에 푹 빠져 있습니다. 오디오북은 점자를 모르시는 분들에도 들으면은 드라마처럼 재미있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은 오디오북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소리책을 찾는 시각장애인은 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소리책은 소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제작하고 있으며 수요에 비해 수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립극단은 소리책을 만드는 재능 기부를 이어왔는데요. 올해는 세익스피어 탄생 450주년을 맞아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 녹음에 나섰습니다. 말하라. 당신들은 무엇이냐? 맥베스를 환영하라. 그레미스 영주시다. 맥베스를 환영하라. 코도의 영주시다. 맥베스를 환영하라. 왕이 되실 분이다. 야망에 늪에 빠진 맥베스가 파멸해가는 이야기를 연기하는 배우들의 목소리에선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명작을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도 접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또 내년에 내후년에 또 다른 또 형태의 작품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이 될 수 있으면 사회가 좀 더 풍성해지고 배우들의 열정이 담겨있는 소리책은 이달 말 완성이 돼 전국 35개 시각장애인 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제주권역 재활병원이 지난달 말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이 낮 동안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제주에서 강성준 기자가 전합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이 제주 도민들에게 질 높은 재활치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개원한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서귀포시 동문로 1번지 5,979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총 150평상의 규모와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소아와 노인 재활, 뇌신경과 척수질환, 어깨, 무릎, 허리 통증 등 공공재활과 열전기 치료실, 수치료실, 스포츠 재활실 등 맞춤형 단계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뇌졸중이나 뇌손상, 또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분들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소아 아동들에게 전문화된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소아재활 전문 나평동을 운영해 소아운동치료실, 소아작업치료실을 갖추어 장애아동이 낮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저녁에는 가정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은 보건복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6개 권역별 재활병원 중 하나로 질 높은 공공재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복지TV 제주방송 강성준입니다. 경북 포항시에서 지역 어르신을 위한 실버 아카데미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이날에는 130여 명의 어르신들이 학사모를 썼는데요. 화기애애했던 졸업식 현장, 포항에서 오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7일 경북 포항시 한동대학교 효암별관에서는 장순흥 한동대 총장을 비롯한 13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피실버 아카데미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장순흥 총장과 최규석 포항시 복지환경국장의 축사로 시작한 이날 졸업식에서는 총 130명의 어르신이 학사모를 썼으며 틈틈이 연습한 어르신들의 합창과 율동으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해피실버 아카데미의 행복한 졸업식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한 분 만나면서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어르신들 모두가 매일매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우 유익했고 그동안 즐거웠으며 행복했습니다. 한편 이날 졸업식에는 올해 93세의 정분매 어르신이 최고령 졸업생임에도 불구하고 졸업장을 받는 유종의 미를 거둬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복지TV 포항방송 오혜진입니다. 여수 지역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도원사거리 일대인데요. 여수시가 이곳에 추진하고 있는 우수저류시설 공사의 기간이 늘어나면서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을 박정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도원지구 우수저류시설 공사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여수 시민의 불편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매년 상습 침수 피해를 겪었던 도원지구. 오는 2월 중순 준공 예정을 목표로 공사를 이어온 도원지구 공사업체의 협력사가 부도가 남에 따라 제때 제품을 납품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원지구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설계가 변경될 수밖에 없었고 공사비와 함께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의회 무소속 강재현 의원은 도원 사거리 공사와 관련해 공사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이에 맞는 공법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바닷가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굉장히 약했는데 거기다가 100톤 이상의 크레인이 자리를 하게 되면 지반 약화로 인해서 안정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공법을 처음에 선택을 하게 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의심스럽고요. 갑작스런 설계 변경과 미흡한 사전 검토로 전남 여수 시민들의 불편은 오는 3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이 경북 안동을 방문해 임명장 수여와 함께 운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동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경북지체장애인협회장 직무대행으로 김영식 전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 지회장을 임명하고 협회의 투명한 조직 운영과 개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김 중앙회장은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경북협회가 되도록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시민행복지수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는 민선호기 여수시가 시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김충성 여수시장은 오는 28일까지 2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14년 시민과의 대화를 갖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요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와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4대 시민운동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총 474건의 시정에 대한 제안 건의사항 등을 시책 수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체했을 경우 대개 약국을 찾게 되죠. 시중에서 팔리는 의약품의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가 따로 없어 약을 구입하더라도 많은 불편이 따릅니다. 이번 주 복지신문고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의약품을 이용할 때 겪는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복지신문고 제작진에게 도착한 이메일 한 통. 시각장애인인데 약을 먹을 때마다 지금 먹는 약이 알맞게 먹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안하기만 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과 만나 얼마나 많은 약들이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근처 약국을 찾아가 봤는데요. 종합감기약하고요. 저기 후시딘 바른 연고하고요. 그리고 소화제하고 좀 필요하세요? 예. 종합감기약하고 헬스탈은요. 네. 2알씩 하루 3번을 드십니다. 네. 식사 후에 네. 물 많이 드시고 그게 소화제예요. 아, 이게 감기약이고요?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약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는 했지만 집에 있는 보관함에 새로 산 약이 들어가는 순간 말로 들은 설명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종합감기약은 이제 지금 감기 걸려서 먹지만은 이제 놔뒀다가 나중에 먹을 때 이제 몇 알씩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그런 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약 케이스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먹는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약들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약을 구분할 수 없어 잘못 먹었던 적이 자주 있던 강 씨는 사무실에 오자마자 약국에서 산 약들의 표시를 하는데요. 강 씨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이기에 점자 테이프로 손쉽게 표시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표시를 해놓을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페스탈 2라고 쓴 거는 이제 성인 2알 먹는다고 몇 알 먹어야 될지 써야 돼서 페스탈 2라고 썼고요. 오늘 산 약들에는 약명이 점자로 표시되어 있기는 했지만 흐릿하게 표시되어 있고 위치도 제각각인지라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약 케이스에 몇몇 개 점자를 찍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읽어보면은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가 없는 점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흐리고 막 그래서 만져서 알 수가 없어요. 점자가 찍으면 부피가 좀 나오긴 하지만 약 이름하고 한 알 먹는지 2알 먹는지 그다음에 유통기한 한 이 세 가지 핵심적인 그런 것만이라도 기록을 해주면은 시각장애인들 복용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 이처럼 점자 표시가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은 의약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샴푸나 화장품 같은 생활 필수품에서도 마찬가지로 불편함을 겪고 있었는데요. 가장 헷갈릴 때가 우리가 그 샴푸 린스 세트로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치를 분리해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놓긴 하는데 그럴 때도 좀 점자로 간단히 이름만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좀 그나마 덜한데 여자들은 화장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점자 표시가 다 안 돼 있으니까 일일이 막 구분해서 놓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의약품과 생활 필수품. 형식적인 점자 표기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시각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최근 폭설로 인한 피해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갑작스런 폭설에 스스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종 시설의 안전점검이 이뤄져야 하는 건 물론이고 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고개를 들면 소중한 사람, 소중한 순간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